다음 주부터 단원 평가를 좀 시작하죠. 알았죠? 예. 알았냐고, 듣고 있냐고. 예. 그래요. 자, 단원 평가 일정은 오늘 수업 끝날 때나 내일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알겠죠? 얘기 안 하면 얘기해 주세요, 저한테. 오이에 시키 얘기 안 한다, 가야지. 막 하지 마시고. 선생님 단원 평가 본다고 하셨어요. 야, 너네 지난 학기를 같이 나랑 보내봐서 알잖아. 단원 평가가 생각보다 효과가 있어요. 있습니다. 단원 평가를 잘 보고 기출까지 잘 푼 친구들이 좋은 점수를 많이 가져갑니다. 가끔 예외도 있지만. 자, 50번. 집합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지금. 맞아요? 집합에서 학생들은 항상 이 바 뒤쪽에만 집중을 하거든요. 바 앞쪽 좀 봐. 뒤쪽만 보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바 앞쪽은 뭐가 있다고 했어요? 원소의 형태예요. 그러면 원소의 형태가 뭐냐면 어떤 실수의 순서쌍입니다. 맞잖아. 로그 2의 x와 로그 2의 y의 순서쌍이라 이거지. 근데 문제는 밑에는 x와 y의 순서쌍이니까 무슨 말이냐면 집합 a를 표현하면 여기가 로그 2의 x고 여기가 로그 2의 y인 건데 집합 b를 표현하면 여기가 x고 여기가 y인 거죠. 평면 자체가 다르다고.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평면이 다른데 어떻게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닌지 판단하겠니? 그러면 너네는 집합 b를 예를 들어서 로그 x와 로그 y에 대해서 고치든지, 그죠? 아니면 여기를 x와 y에 대해서 고치든지 둘 중 하나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지금 여기까지가 뭐예요? 바 앞을 보고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바 앞을 보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이거 맞춰줘야 되는구나. 서로 지금 평면이 다른 평면이니까 이걸 맞춰줘야겠고, 로그 2x와 로그 2y를 x와 y로 고치는 게 더 나아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 둘의 관계를 알아낸다는 얘기잖아요. 자취의 방정식 구한다는 얘기죠. 자취의 방정식 중에 뭐에 해당할까요? 아는 자취 이용해서 모르는 자취 구하는 거에 해당합니다. 자, 로그 2의 x를 x'이라고 하죠. 로그 2의 y를 y'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x'과 y'의 관계를 밝히면 되는 겁니다. 맞죠? 예. 근데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x와 y의 합이 1이다. 이것만 쓸 수 있는 거니까. 정말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얘를 x는 뭘로 고쳐요? 2의 x'제곱. 그리고 y는 2의 y'제곱으로 고치죠. x 더하기 y를 사용하려면 이 둘을 더하면 될 거 아니야? 맞잖아. 그러면 2의 아니지. 2의 x'제곱 더하기 2의 y'제곱은 1이다. 라는 걸 아는 거고요. 그러면 집합 A를 다시 한번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제 x, y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2의 x제곱 더하기 2의 y제곱은 1이다. 맞잖아. 그 다음에 x, y는 양수가 아닙니다. 여기서 사용한 x, y는 실제로 x', y'이잖아요. 맞잖아. 양수 조건은 로그 하면서 진수 조건 때문에 발생하는 거고 x'과 y'을 보면 실수 전체예요. 그래서 여기서 x, y는 그냥 실수 전체다. 이렇게 집합 y를 바꿀 수 있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럼 이제 평면이 같아졌잖아요. 평면이 같아졌으니까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 라는 관점에 접근할 수 있는데, 안타까운 사실은 얘 그래프를 우리는 못 그리겠다는 거지. 맞아 안 맞아? 맞잖아. 얘 그래프를 못 그리겠으니까 연립방정식의 해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립방정식의 해의 관점에서 접근하기 위해서 얘도 2의 x제곱과 2의 y의 제곱에 대해서 고쳐주면 2의 x제곱 더하기 2의 y제곱이 2의 k제곱이다. 이렇게 고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면 합이 1이고 곱이 2의 k제곱인 상태가 되는 거지. 맞잖아. 그러면 2의 x제곱과 2의 y제곱은 t의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2의 k제곱은 0의 두라고는 굳이 안 해도 돼요. 공집합만 아니면 되니까. 그냥 양의 실근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왜 양의 실근이어야 돼요? (2의 x제곱과 2의 y제곱이 방정식의 근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t가 양수란 얘기예요. 지수함수의 치역 때문에. 그래서 양의 실근의 존재 조건을 구해야 되고, 결국 여기까지 오고 나면 이 문제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양의 실근이라는 말이 뭐라고요? t가 양수라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얘가 양의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얘를 물론 이제 합과 곱과 판별식을 이용해서 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약간 실력이 업그레이드가 됐잖아요. 약간 업그레이드가 됐잖아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니? 두 개로 바라보시면 그죠? 예.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t는 위로 볼록이고 대칭축이 2분의 1인가요? 맞잖아. 그럼 이렇게 생겼을 거고 t가 2분의 1인데 실제로는 양의 실수만 보는 거니까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가 이제 어디냐면 0이에요. 0. 여기를 0이라고 하면 이만큼밖에 그래프가 없는 거죠. 됐죠? 그럼 실근의 존재는 y는 2의 k제곱이 이렇게 있어도 되고 이렇게 있어도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잖아. 예. 그럼 최대 어디까지? 이렇게까지 있어도 되는 거죠. 즉 이 꼭지점의 y좌표가 지금 이게 t에 관한 함수니까 2분의 1 집어넣으시면 4분의 1이거든요. 맞죠? 예. 그러면 2의 k제곱은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4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2제곱이잖아요. 그래서 k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알파가 마이너스 2고요. 알파의 제곱이니까 답은 4가 되겠습니다. 물론 합이 양이고 곱이 양이고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하셔도 됩니다. 똑같은 거 나와요. 근데 뭐 고1 때 많이 하던 거니까 약간 다른 방식의 접근을 해봐야 되지 않겠니? 그래야 우리가 머리가 살찔릴 거 아니야. 머리가 살찐다는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은가?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넘어가도 되겠니? 다 이해됐죠? 다 이해됐지? 51번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는 두 자연수 A, B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 부등식, 함수를 다루는 일반적 해법은 뭐예요? 절대값 아니 0이 되는 변수의 값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눈다! 맞아요? 맞잖아. 그러니까 뭐가 보여요? A가 6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A가 6보다 작을 때로 문제 나눠서 풀어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걸 잘 기억하라고.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 부등식, 함수를 다루는 일반적 해법은 절대값 아니 0이 되는 변수의 값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눈다. 어쩌지 하지 말고 기준이 딱 서 있으면 그냥 분명하잖아. 그지? 그래서 첫 번째 A가 6보다 작을 때 A가 6보다 작으면 절대값이 음으로 풀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가 로그 2의 6을 마이너스 나오니까 이렇게 하자. b분의 1로. 네. 이렇게 하면 로그 2의 3이라고 할 수 있죠. 이를 로그 2의 2라고 볼 수 있으니까. 맞잖아? 네. 그러면 A가 3B보다 크거나 같다. 부등호의 방향 바뀌지 않아요. 왜냐면 밑이 2니까. 밑이 1보다 크니까. 이해하시죠? 네. 자, 순서쌍의 개수를 구할 건데 B가 1일 때 A 3 가능하잖아요. 4도 가능하죠. 5도 가능하죠. 6은 생각할 필요 없고 이제 B가 2일 때는 생각할 필요 없는 거죠. 왜냐면 A가 지금 6보다 작은 상태니까. 됐잖아? 그럼 여기서 몇 개 가능해요? 3개만 가능해요. 두 번째 A가 6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로그 2의 A 마이너스 로그 2의 6 더하기 로그 2의 B가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로그 2의 AB가 로그 2의 12보다 작거나 같고요. 마찬가지로 밑은 1보다 크니까 AB는 1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A가 6일 때 B는 1 가능하죠? 예. 6일 때 2도 가능해요. 7 이상은 1밖에 가능 안 해요. 12, 1까지 가능한 거죠. 이해됐죠? 그럼 얘가 몇 개 나와요? 8개 나옵니다. 따라서 답은 11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다 이해됐죠?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절대값 기호 들어있으면 절대값 아니 0이 되는 변수의 값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그냥 무조건 푸는 거 아닌가? 맞아요? 네. 52번은 이런 건
안 틀려야 되는데 별것도 아닙니다. 항상 이런 거 말씀드립니다만 알겠죠? 물어보는 게 이게 문제 앞에서부터 읽지 말고 뭘 보냐면 자동차의 보유 대수와 아황산가스의 농도 봐봐 자동차의 보유 대수와 아황산가스의 농도의 관계를 묻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쵸? 예. 그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동차가 일정한 비율로 증가할 건데 그러면 아황산가스의 농도도 증가할 거다. 맞잖아. 이 증가의 관계를 좀 밝히라는 얘기니까 저 식을 가지고 밝히라는 얘기고 이 아황산가스의 농도랑 자동차의 대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숫자에 불과한 거죠. 맞잖아? 네. 저 상태로 식을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S에 대해서 다시 바꾸는 게 왜냐면 S와 N의 관계를 보는 거니까 로그 S라고 표현된 것보다는 S가 나을 것 같아서 S에 대해 정리해보면 이거 뭐가 되냐면 N의 10분의 9제곱 곱하기 10의 B제곱이 되죠. 무슨 말이냐면 이 우변을 제가 로그 N의 10분의 9제곱 더하기 로그 10의 B제곱으로 바라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로그의 성질에서 진수 곱하면 되는 거고 상록로그니까 진수끼리 같다. 이용해 식 쓴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해됐잖아. 이제 자 그럼 편의상 2010년도에 아황산가스의 농도를 S2010이라고 할게요. 이거를 10만 대라고 했으니까 10만이라고 쓰지 말고 그냥 11억 쓰게 단위를 만들어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알겠지? 10에 10분의 9제곱 곱하기 10의 B제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시기인지 모르겠는데 몇 년 뒤가 되면 ST라고 하죠. 예. 얘가 10에 10분의 9제곱 그리고 얘가 지금 자동차의 대수가 증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쓸까? 원래 자동차 대수는 어떻게 증가하냐면 26%니까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26에 몇 제곱? t제곱만큼 증가하는 건데 이것 전체를 10분의 9제곱 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자동차의 대수 n인데 처음에 10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대로 쓴 거고요. 그렇죠? t년 후는 1년 동안 26%씩 증가하니까 10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26의 t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이 뒤에 당연히 10의 b제곱은 곱해져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잘 보려면 10의 10분의 9제곱은 그냥 분리해요. 분리하고 그 다음에 1 플러스 100분의 26의 10분의 9t제곱 곱하기 10의 b제곱 이렇게 볼 수 있잖아. 이렇게 쓴 이유가 뭐냐면 물어보는 게 이게 지금 8배가 돼야 한다는 얘기인데 얘랑 똑같으니까 8배랑 아무 상관없는 얘기죠. 얘랑 똑같으니까 8배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죠. 그렇잖아. 그러면 얘가 8배 이상이면 얘가 그냥 8 이상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8배 이상이니까 이게 8 이상이면 끝나는 거 아니야. 맞잖아. 8 이상의 값을 곱해야 8배 이상이 될 거 아니에요. 됐죠? 예. 그래서 단순히 얘가 8 이상이다 풀면 되는데 1.26에 10분의 9t제곱이 8 이상이다.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로그 취해서 문제 풀으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10분의 9t 곱하기 로그 1.26 이놈이 8 아니고 3 로그 2라고 써야 돼요. 이 t를 구해보시면 계산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예. 왜냐면 계산이 간단하거든요. 10 이상이 된다 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어차피 이런 문제들은 변수 하나가 변할 때 다른 변수 하나는 어떻게 변하냐 이 관계만 밝히는 건데 식은 되게 복잡해 보입니다. 이건 좀 간단하게 써야 되는데 막 다른 문자 막 들어있는데 대신에 다른 여러 문제에 단 누구도 상수 막 이러고 있잖아. 그냥 어려워 보이고 사실 쉬운 문제라는 거지. 알겠니? 그리고 이 문제는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내는 거잖아. 그럼 실제로 어렵다는 얘기야? 안 어렵다는 얘기야? 안 어렵다는 얘기지. 이건 꼭 맞춰줘야 되는 거야. 이걸 모대시나 모의에서 풀렸다 라고 하면 좋은 등급을 기대하기는 어렵죠. 사실은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 알았니? 넘어가겠습니다.
53번. 자, 다음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를 구하시오.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얘가 말하는 이 근이라는 놈은 누구냐면 x입니다. x. 이걸 항상 잘 인지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를 3의 x제곱은 t 이렇게 치환을 시도해서 문제를 풀 건데, 치환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사실 치환을 굳이 안 해도 상관없잖아. 안 하고 해볼까? 그럼 쟤가 지수함수를 2차 함수에 합성함수로 만든 방정식이잖아. 그러니까 2차 함수의 구조를 생각했을 때 3의 x제곱의 제곱 더하기 9 곱하기 3의 x제곱 빼기구나. 빼기 9 곱하기 3의 x제곱 더하기 3k는 0이다 라고 써있는 거잖아. 그리고 x가 서로 다른 두 실수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걸 2차 방정식으로 해석하고 싶은 거잖아. x가 서로 다른 두 실수면 지수함수의 치역관계 때문에 3의 x제곱은 서로 다른 두 양의 실수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 과정이 헷갈리는 친구들은 3의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생각해도 돼요. 상관없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쵸? 예. 구조는 다 보이거든? 어떻게 할까? 아까하고 똑같지 뭐. 지금 식을 보는 눈을 좀 좋게 하려고 제가 일부러 치환 안 하고 풀고 있습니다. 아까 풀었던 문제가 똑같은 것 같은데? 얘가 3의 x제곱을 독립변수로 보면 위로 볼록인 2차 함수고요. 대칭축은 얼마예요? 2분의 9죠. 3의 x제곱이 2분의 9일 때가 대칭축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쪽에 어딘가에 0이 있다고 하면 이 0의 우측에서만 이렇게 존재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맞잖아. 그치? 예. 여기 이제 0,0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여기는 2분의 9, 얼마니? 4분의 27? 그러면 지수함수는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이게 3의 x의 제곱이 2개여야만 x도 2개인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y는 3k가 그어져야 되거든? 그럼 3k의 범위는 0보다는 크고 4분의 27보다는 작아야 된단 말이지. 3k 맞냐? 뭐가 좀 이상한데? 4분의 27. 여기가 틀렸네. 4분의 27 아니지 않냐? 계산은 틀렸네. 2분의 9를 3x 대입하면 마이너스 4분의 81이군요. 죄송합니다. 왜 27이었지? 이 3을 곱해버린 것 같아요. 그죠? 예. 여기가 4분의 81이네요. 그쵸? 예. 그럼 여기가 4분의 81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K의 범위는 이렇게 나와야 맞죠? 맞죠? 예. 그럼 정수 K는 1부터 얼마까지? 6까지. 6개 나오겠네. 됐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합이 양이고 곱이 양이고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문제 풀면 되거든요. 예. 근데 굳이 그렇게 안 풀었다고요? 그렇게 푸는 여러분들이 많이 해봤을 거 아니야. 맞잖아. 저의 의무는 다른 것들을 자꾸 보여줘서 여러분들이 다른 생각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불편하게 느끼지 마요. 저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구나. 나도 다음번에 저거 한번 써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란 말이야. 알겠니? 알았어. 넘어갑니다. 이것도 뭐 치환을 안 하면 너무 헷갈리는 친구들은 얘를 t로 치환하고 하시면 좀 더 쉬운데, 제가 그랬잖아요. 치환을 하면 할수록 식의 구조는 점점 눈에서 안 보이게 된다. 안 하려고 애를 쓸수록 식의 구조가 잘 보인다. 이런 얘기 했잖아. 선생님이 저 보자마자 지수함수 2차 함수 합성 있군요. 이런 생각 하려면 치환을 잘 안 해야 이런 생각 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 치환을 안 하고 풀려고 하시고, 물론 치환을 하면 절대 안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니니까, 내가 치환을 안 한 상태에서는 식이 너무 혼동돼서 너무 어렵다 이러면 치환을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치환이라고요. 알겠죠? 예. 54번. x에 대한 부등식 이 다음과 같이 나와 있는데,
다음을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가 20일 때 자연수 p를 구하시오. 이게 뭐 특별히 의미가 있는 얘기인가 싶은데, 왜냐면 너의 눈에 거슬리는 이유는 얘랑 다르다고 느끼기 때문이야. 왜냐면 보통 부등식을 풀면 있잖아, 그런다고 추접시험 계속 0되는 것만 찾아가고 하지 말고, 그러지 말고 경계만 가지고 하지 마. 그 치사한 풀이 하다 보면 나중에 큰일 나, 알겠지? 3의 x 더하기 2제곱과 3의 x 마이너스 p제곱은 뭐가 다르지? 상수배. 내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지. 지수함수를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면 실수배한 효과가 있다 그랬지. 무슨 말이냐면 지수함수는 사실 평행이동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적당한 실수를 곱하면 평행이동한 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낸다니까요. 졸라 신기하지 않니? 다른 함수는 진짜 질질 끌고 다녀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오히려 우린 평행이동을 이용해서 실수배된 함수를 생각하는 게 더 편하겠지. 왜냐면 어떤 함수의 특정 수를 곱하는 게 생각하기 좀 더 어렵잖아. 질질 끌고 다니는 것보다. 약간 이런 관점이야. 그래서 그냥 별것도 아니고 이걸 통일하고 싶으면 9 곱하기 3의 x제곱 마이너스 1 맞잖아. 그제? 그 다음에 3의 마이너스 p제곱 곱하기 3의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니까 얘들은 그냥 3의 x제곱의 개수에 불과한 거지. 쌤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이런 거에 불과한 거고, 3의 x제곱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t로 뭐 치환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그죠? 예. 근데 굳이 치환 안 해도 되겠는데? 왜냐면 얘는 0 되는 값이 9분의 1이잖아요. 맞잖아. 그치? 그 다음에 쟤는 누구예요? 3의 마이너스 p제곱분의 1이니까 3의 p제곱인데 p가 자연수니까 3의 p제곱이 9분의 1보단 클 거 아니냐고. 이해됐죠? 예.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부터 x가 얼마까지? p까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걸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가 20개다 라고 했으니까 자연수 p라고 하면 p는 얼마가 되겠어요? 17 되겠네. 양쪽에 등호 있으니까 p에서 2 뺀 거에 1 더 더한 게 20개다 이 소리니까. 됐니?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진짜 되게 쉬운 문제인 거죠. 어떻게 보면 만약에 이 문제가 어려웠다라고 하면 그냥 이 구조가 안 보인 거 아닐까? 쌤말 맞아 안 맞아? 그냥 이 구조가 안 보인 거잖아요. 맞죠? 밑이 같은 지수함수는 서로 무조건 무슨 관계다? 상수배 관계, 실수배 관계일 뿐이다. 이런 거죠. 그렇죠? 만약에 뭐 2x 더하기 1, 3x 마이너스 5 이렇게 써 있어도 이 문제 어려웠겠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아니 어려울 리가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해되니? 예, 하나도 안 어려운 문제잖아요. 저렇게 써 있으면. 이제 넘어가고요. 56번. 두 자연수 mn에 대해서 기분이 좋다. 지수로가 끝나가고 있어. 기분이 좋아. 수원의 가장 노잼 파트가 끝나가니까 기분이 지금 좋습니다. 네. 두 자연수 mn에 대해서 다음을 이거 똑같지 뭐. 준영아, 내가 뭐라고 할 것 같아? 내가 지금 뭐라고 말할 것 같냐고. 그렇지.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 부등식, 함수를 다룬 일반적 해법은 절대값 이항이 되는 변수의 값을 기준으로 구가 나온다. 어머, 이 문장 하나만 기억하면 풀 수 있는 게 도대체 몇 개냐 이 말이야 내 말은. 알겠지? m이 15이면 진수가 1이 되면서 로그의 값이 0이 되는군. 그렇다면 네가 기준이야. 맞아요? 예. 네. 첫 번째, m이 15보다 작을 때. 두 번째, m이 15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물론 m은 15보다 작아도 자연수 조건도 있기도 하고 진수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런 게 없더라도 0보다 크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붙이지 말고 15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붙여서 넘겼다고 생각할게요. 오른쪽으로. 네. 이렇게 쓸 수 있죠. 뭐 부등식을 푸는 건 취향껏 하시면 되니까요. 알겠죠? 네. 그러면 m은 5n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야. 됐어요? n이 1이면 m은 5부터 14까지 가능합니다. 왜냐면 15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n이 2이면 10부터 14까지 가능하죠. 이때가 10개, 이때가 5개. 현재 15개 확인된 겁니다. 알겠죠? 네, 다음
얘는 로그 3의 15분의 m. 얘는 플러스로 풀리죠. 저게 마이너스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로 넘기지 말고 역수로 바뀌면 앞에 마이너스 부 안 써도 되잖아요. 이렇게 진수를 역수로 바꿔버리면, 그죠? 네. 그러면 m과 n의 곱은 4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풀리겠죠. 이해되시죠? 네. 진수의 양변에 mn 곱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m이 15일 때는 n은 1에서 3까지 됩니다. n이 16일 때는 1, 2밖에 안 돼요. 17일 때도 1, 2밖에 안 돼요. 언제까지 1, 2밖에 안 되냐면 22까지요. 22까지는 1, 2까지 되고요. 23부터는 n은 계속 1밖에 안 되는 거죠. 언제까지? 45까지 1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예. 그래서 여긴 3개고 여긴 2개고 2개고 2개, 여긴 1개고 1개잖아요. 이것들 다 세보시면 몇 개냐면 40개. 아니 40개 맞네요. 네. 그럼 여기서 이미 15개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55개가 되는 거죠. 개수를 세는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네. 갔다 와요. 결국 이 문제도 뭐예요?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드는 변수의 값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눈다 라는 문제를 푸는 원칙만 세워져 있다면 사실 앞으로 죽을 때까지 못 풀 이유가 없는 문제 아닌가? 맞아요? 아, 그렇잖아. 네. 그래서 뭐 딱히 못 풀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고요. 이렇게 죽을 때까지 풀 수 있는 나의 문제가 생기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알겠죠? 네. 이렇게 나만의 문제, 항상 답을 낼 수 있는 나의 문제가 다량 확보된 학생들이 시험에서 좀처럼 점수가 붕괴되지 않습니다. 졸라 망해봐야 막 한 4점, 8점 빠지는 수준? 진짜 폭망이 이 정도? 근데 안 그런 친구들은 막 폭망하면 3점 정도 빠지는 게 수학시험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57번 y는 3분의 2가 두 곡선 로그 ax하고 로그 bx하고 만나는 점을 pq를 하고 어쩌고 저쩌고 많이 많네요. 네, 그래요. 네. PA하고 AB가 같다고요? 이게 벌써 엄청난 힌트 아닌가? 이런 어마어마한 힌트를 좋다고? PA가 AB하고 같다는 건 A의 Y좌표가 3분의 1이라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네. 3분의 1이고 근데 A X좌표는 3분의 2 가지고 가져오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P의 좌표가 A의 3분의 2제곱, 3분의 2일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네. 그러면 여기도 A의 3분의 2제곱이라고 일단 써보면 얘는 3분의 2 로그 B의 A일 텐데 내가 처음부터 여기 길이 같으니까 얘가 3분의 1이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럼 로그 B의 A가 2분의 1이라는 소리잖아. 이 말은 B가 A제곱이라는 소리죠. 이게 빠르게 느껴지면 안 돼요. 이게 빠르게 느껴지면 지수도 잘 못하는 거야. 알겠지? 네. B는 A제곱이죠? 네, 그래요. B는 A제곱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고요. 사각형 PAQC의 면적을 구해야 되잖아. 네, 면적을 구해야 되는데 얘 넓이가 얘는 뭐 계산을 안 할 수가 없겠는데? 그죠? 네.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Q의 좌표를 잡아야 되는데 여기도 B의 3분의 2제곱, 3분의 2가 될 거니까 그럼 이 점의 좌표는 B의 3분의 2, 3분의 2제곱, Y좌표가 물론 이제 3분의 2 로그 A의 B인데 이미 너네는 B가 뭔지를 알고 있어요? A의 제곱인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B의 3분의 2제곱이라는 건 A의 3분의 4제곱이에요. 그럼 얘의 Y좌표는 3분의 4일 거 아니냐고. 그럼 여기의 길이가 3분의 2고 여기의 길이가 3분의 1인 걸 우리가 아는 거지. 사다리꼴이니까 이게 중요한 정보 아니에요? 맞아요? 네. 여기의 길이는 B의 3분의 2제곱 마이너스 A의 3분의 2제곱인 건데 B가 A의 제곱이니까 A의 3분의 4제곱 마이너스 A의 3분의 2제곱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A의 3분의 4제곱은 A의 3분의 2제곱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거 2차 방정식 각이네.
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죠. 맞아요? 지금 넓이가 얼마라고 있냐면 1이라고 했거든요. 사다리꼴의 면적이니까 윗변 아랫변 더한 게 1이에요. 그럼 이 길이 2여야 되는 거 아닌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윗변 아랫변 더한 게 1이잖아. 높이 곱하고 2분의 1 했는데 1이라는 얘기잖아. 높이가 2라는 얘기니까. 그럼 얘가 a의 3분의 2제곱에 제곱 마이너스 a의 3분의 2제곱 마이너스 2는 0이고요. 지수함수의 치역 조건을 이용하시면 a의 3분의 2제곱이 2일 수밖에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a, b의 곱을 물어봤는데 b는 a제곱이니까 a 세제곱 얼마냐 이거야. 맞잖아? 예. 이거 세제곱하면 얼마니? a의 제곱이 8이지? 맞잖아? 그럼 8의 제곱근일 거 아니에요? 맞나? a, b의 곱은 a의 세제곱. 이거 세제곱하면 맞지 않냐 얘들아? a의 제곱은 8. 8. 근데 왜 답이 이렇게 나오지? 16루트 2? a의 제곱은 8. a의 세제곱 구하는 거니까? 네, 그러네요. a의 제곱이 8이니까 a는 루트 8이잖아요. 그럼 a의 세제곱은 얼마냐? 16루트 2냐? 네, 얘가 되겠네. 특별히 어려울 것이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쵸? 네, 그냥 뭐 나와 있는 y좌표 가지고 차분히 x좌표들 이렇게 다뤄보면 뭐 쉽게 문제가 풀리죠. 맞잖아? 네. 어려운 거 없고요. 넘어가 되겠니? 이제 이거만 하면 지수로 끝난다고? 행복하다 진짜. 다음 59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a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것도 제가 치환 안 하고 싶은데 그냥 치환할게요. 알겠죠? 근데 지금 앞에서 제가 보시면 문제 풀 때 치환을 진짜 더럽게 안 하죠? 듣는 여러분 입장에서 굉장히 좀 짜증날 수 있는데 이걸 훈련을 좀 하셔야 한다고 제가 늘 강조합니다. 알겠죠? 예. 근데 얘는 제가 그래프를 풀려고 하기 때문에 가로축을 2x제곱이라고 쓰는 게 좀 불편할까봐 치환을 해드리죠. 예. 자, 2x제곱이 t예요. 그러면 t의 제곱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4 t 플러스 2a는 0보다 크거나 같은데 t는 양수입니다. 제가 치환한 까닭은 이것 자체로도 이미 어렵기 때문이에요. 왜 이것 자체로도 이미 어렵냐? 누가 얘기해볼까? 윤지야? 윤지 듣고 있나? 자, 절대 부등식이잖아요. 항상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모든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참여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부등식이 지금 어려운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저 때문입니까? 윤지 얘기해봐. 이 부등식은 왜 어려운 부등식이야? 문제 읽는 법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야. 왜 어려운 부등식이지? 오케이. 연수가 말해볼까? 알겠습니다. 영서야, 너가 말해볼까? 준영이가 아는 것 같은데? 아니 왜 이 반에 재학생이 한 명도 없죠? 신규로 조직된 반인가? 재학생이 한 명도 없는데? 아니 제가 기대하는 답변은 이거예요. 선생님, 미정계수인 A가 1차항에도 존재하고 상수항에도 존재하니까 이 부등식은 어려워요. 이 말이 어려워요? 안 어렵잖아. 맞아 안 맞아? 사실 얘가 고등상에 나오면 무슨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해분리 문제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또 이거 근해분리 문제를 푼답시고 대칭축을 구했는데 막 대칭축이 A-4고 해. 막 합은 얼마고 곱은 얼마고 이제하면서 생쇼를 한단 말이지. 왜 그런 쇼를 해야 되냐? 야, 2차 함수에 대해서 아는 정보가 이거밖에 없잖아. 아래로 볼로기만 밖에 모르고 너넨 지금 대칭축의 위치도 모르고 Y절편의 위치도 몰라. 그럼 얼마나 다양한 그래프가 존재하겠니? 그러니까 어려울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어려운 문제를 어려운 상태로 풀지 마세요. 왜 그래요 도대체? 그런 걸 즐기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이 문제는 쉬워지죠? 미정계수를 다 오른쪽 보내버려. 짜증나니까. 그럼 좌변은 확정계수만 남을 거 아니야. 즉 t의 제곱 플러스 8t만 놔두고 나머지 다 오른쪽으로 넘겨버려요. 그럼 이거 2a로 묶어서 t-1이라고 할 수 있거든. 잘 봐. 죄송합니다.
기기 설정 또는 죄송하지 말고 저 들어가 나오지 마 너. 자, 이 상태하고 이 상태는 진짜 제가 한 게 뭐밖에 없어요. 이 항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바꾸고 나서 아래쪽을 보면 이 차함수 이미 그려져 있는데 1,0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직선을 가지고 이 직선이 이 차함수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게 그림을 그리면 된다는. 갑자기 졸라 쉬워지지 않아요? 아까는 분명히 뭐지 대칭식도 모르겠고 y절편도 모르겠고 막 굉장히 복잡한 상태인 것 같았는데 중학교 1학년 할 줄 아는 그 2항 하나 했다고 문제 난이도가 이렇게 대폭 낮아지는 게 말이 되냐 이거지. 근데 이런 짓을 하려면 처음에 문제를 바라봤을 때 이 문제는 1차항의 개수와 상수항이 둘 다 미정개수이기 때문에 어렵군 이렇게 생각을 해야 이런 풀이를 설계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렇게 푸는 거구나 이런 애들 수학 못합니다. 알겠죠? 저 새끼는 저런 생각을 저 타이밍 하는군 이렇게 생각을 해야 수학을 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알겠어? 미정계수를 저를 치운 거죠. 자, 그러면 양의 실수에 대해서만 그리면 되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이쪽만 필요한 거야. 그렇지 않니? 그 다음에 제 대칭축이 사실 얼마니? 마사잖아, 마사. 그럼 이렇게 왔으니까 이렇게 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려야 되는 그래프는 이것만 그리면 돼. 개꿀 아니 개꿀. 여기 비어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그 다음에 뭐 1,0 이 정도 있다고 할까요? 그러면 이 직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문제 조건을 만족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언제가 궁금하겠어? 이렇게 접할 때가 궁금하지 않겠어? 1,0 지나고 이렇게 접할 때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대칭축이고 판별식, 대칭축이고 y절편이고 다 필요 없이 우리는 판별식 하나만 가지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맞잖아. 물론 판별식 써보면 a 값은 2개 나오겠지만 우리는 그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된다? 큰 거. 왜냐하면 판별식은 이 그래프가 실수 전체에 대해서 그려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판별식 멍청한 애라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판별식 입장에서는 자, 네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난 이것도 구했어. 이치를 하고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얘는 아니잖아. 더 작은 기울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그래서 얘를 배제해야 되니까 2개가 나올 거지만 나는 둘 중에 큰 거를 선택해야지. 이래야지. 왜 A 2개지? 이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그냥 이 상태에서 판별식을 쓰시면 뭐 나오니? 2A? 이게 0일 때 찾으면 되죠. 예. A제곱 마이너스 10A 더하기 16은 0이니까 A는 2하고 8 나와요. 2가 아니고 8이다. 이런 얘기죠. 이해했습니까? 네. 그리고 A가 그러면 8보다 작거나 같은 건 맞은데 이것도 붙여줘야죠. 왜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건 문제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맞잖아. 지금 이 직선이 곡선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0보다는 크게 나타난다는 거죠. 답은 얘가 된다. 알겠지? 근데 이걸로 딱히 낚을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한 3번 정도 A는 8보다 작게 나타나 있으면 딱 낚기 좋잖아요. 없잖아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런 마음은 없었다.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자, 다음 문제 볼게요. 60번 마이너스 2에서 1 사이에서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식의 구조를 보세요. 선생님 이게 뭐예요? 쌍둥이인가요? 이런 생각 들어요? 똑같이 생기지 않았냐? 안 똑같냐? 똑같잖아. 똑같은데 지금 좌변하고 똑같은 식을 써놨는데 x 대신에 알파만 넣어놨잖아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함수를 fx라고 하면 여긴 뭐라고 써있는 거예요? f 알파라고 써있는 거예요. 맞잖아. 그러면 f 알파가 최소값이 돼야 한다는 얘기죠. 어디에서? 마이너스 2에서 1 사이에서 f 알파가 최소값이 되고 싶은데 그럼 알파는 누구야? 이렇게 물어본 거지. 그럼 이 문제를 풀려면 그냥 마이너스 2에서 1 사이에서 fx의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거죠. 단 지수함수를 권철아? 너는 양쌤반에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서 내 반에서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뭐야 왜 내 반에서 이렇게 좋은 거야? 야 목소리도 내가 더 땡땡거릴 텐데 왜 내 반에서 졸고 있는 거냐고 지금. 정신 안 차려?
근데 우리는 fx의 범위만 알면 되는 거라서 실제 그래프는 필요 없고 합성함수를 이용해서 y만 제대로 표현되게 하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죠? 예. 2의 x제곱을 2차 함수에 합성한 거잖아. 저 fx가 무슨 함수라고? y는 2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를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6x라는 2차 함수에 합성한 합성함수 형태예요. 내가 고등수학 하에서 합성함수에 대해서 그렇게 목이 터져라 부르짖었던 이유를 알겠어요? 합성함수 존나 중요하다니까요? 앞으로 계속 이런 식일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니? 합성함수를 대충 비비고 올라오면 공부 다 다시 해야 되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2의 x제곱을 너네가 t로 취현할 거잖아. 합성함수 쓸 거니까. 그치? 그럼 t의 범위를 먼저 구해야 돼. 단조증가니까 4분의 1부터 2까지야. 맞지? 그럼 우리 뭘 그리면 되는 거냐면 y는 t의 제곱 마이너스 6t의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t의 제곱 마이너스 6t는 아래로 블록이고 대칭축이 t는 3인데 이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실제 그리고자 하는 영역은 여기거든요. 그럼 4분의 1이 여기 있다고 치고 2가 여기 있다고 치면 실제로 존재하는 그래프는 이거밖에 없다 이런 말이잖아.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그러면 언제 최소야? 우리 최소값만 찾으면 된다 했지. 얼마일 때 최소야? 2일 때 최소니까 이 사람은 낳고 싶었어. 알파 2를 골라라 멍청이들아 이런 뜻이야.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건 누가 2란 얘기예요? t가 2란 얘기죠. t는 누군데? 얘가 t잖아요. 맞잖아. 맞지 않냐 아가들? 잠깐만 근데 모든 정수 알파야 불구하라고? 이게 끝이 아니구나. 알파 마이너스 2에서 1 사이에서 4분의 1에서 2 사이죠. fx f 알파 마이너스 8 알파는 마이너스 2와 1 사이일 필요가 없어요. x만 마이너스 2와 1 사이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조금만 부연 설명해 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처음에 오해를 해가지고 이 알파도 이렇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저게 답인데, 그러니까 t가 2일 때, 즉 2의 x제곱이 2일 때 x는 1 이게 답일 텐데 왜 답을 1 고를까 하려고 문제를 보니까 갑자기 모든 정수 알파의 합의를 뭔 소리지? 상상 문제 끝까지 안 읽어가지고. 근데 알파는 마이너스 2와 1 사이일 이유는 딱히 없어요. x만 적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것 때문에 질문할 수 있겠네 이거는. 그러면 알파는 사실은 모든 실수가 다 된다는 얘기잖아. 그지? 근데 어차피 알파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은 여기까지가 다인 것 같은데? 함수값이 더 커지면 안 되잖아. 함수값이 더 요거보다 더 작거나 같아야 될 거 아니야. 왜냐면 이 fx의 전체 함수값을 여기서 다 관찰했을 때 여기서 등장하는 모든 값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럼 이 위치는 얼마예요? 4해야 되지 않나? 3의 대칭이니까. 그쵸? 예. 그래서 지금 t의 범위가 2부터 4까지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t가 2의 x제곱이죠? 그래서 알파의 범위가 1에서 2까지가 되는 거죠. 그럼 정수 알파의 합은 3이 되는 거네. 이해되셨죠? 예. 뭘 제가 처음에 못 봤냐면 이 범위는 x의 범위일 뿐 알파의 범위는 아니다. 그런데 그걸 잘못 생각해서 그런 거죠. 예. 합을 구하라고 해서 틀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파는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일 필요는 없다 라는 겁니다. 모든 실수가 다 되는 거니까. 됐니? 됐어요? 다음 61번 가보겠습니다. 이런 방정식은 애당초에 지수 방정식이 아닙니다. 요 앞에 지수 방정식이라고 적혀 있어요? 안 적혀 있잖아요. 선생님 적혀 있으면 지수 방정식인가요? 당연하죠. 안 적혀 있으면 지수 방정식이 아닌가요? 안 적혀 있으면 지수 방정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아무 말도 안 줬지만 보통 그냥 방정식이라고 적을 거예요. 왜냐면
지수 방정식이라고 글씨를 쓰는 순간 무슨 뜻이 되냐면 밑이 1이 아닌 양수라는 조건을 주게 됩니다. 쌤말 무슨 말 이해되니? 이해돼? 예. 근데 지수 방정식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뭐 밑은 1이 아니어도 되고 뭐 양수가 아니어도 되고 뭐 개판인 거죠. 여러 가지의 조건을 만족하는 건데, 근데 일단은 이 밑과 지수에 둘 다 미지수가 들어있잖아요. 원래 지수 방정식이 정의는 뭐죠? 지수에 미지수가 들어있는 방정식이에요. 밑은 상수여야 돼요. 밑에 미지수가 들어있고 지수가 상수인 건 뭐예요? 그건 다항 방정식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풀던 거. 니네가 지금까지 풀던 거 있잖아. 2차 방정식 이런 거 잘 생각해봐. 밑에 미지수가 있고 지수는 상수예요. 근데 지수 방정식은 밑이 상수고 지수가 미지수예요. 근데 얘는 밑도 미지수고 지수도 미지수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지수 방정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문제를 푸는 패턴의 기본은 뭐냐면 밑이 1일 때는 지수에 관계없이 식이 성립한다. 그 다음에 지수가 0일 때는 밑과 관계없이 성립한다. 이걸 이용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일단은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보다 x 플러스 3이 더 쉬우니까 x가 마이너스 3이 되면 어차피 1은 1이다니까 성립이 돼버리죠. 밑을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지수가 0이면 무조건 성립하는 거예요.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두 번째, 밑이 1이잖아요? 밑이 1이면, 그러니까 밑이 뿔마 1일 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얘가 마3이 아니라고 해봐요. 이때도 그냥 푸는 게 아니라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게 원래 밑에 2를 봐야 하는데 뿔마 2를 볼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모르잖아. 만약에 밑이 마이너스 1이더라도 지수가 짝수이면 이게 성립해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둘 다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좀 어렵습니다. 이런 스타일의 문제 중에서 좀 어려워요. 자, 플러스 1일 때는 이렇고, 이러면 x가 마이너스 2라고 2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밑이 1일 때입니다. 알겠죠? 네. 밑이 1이면 어차피 얘는 무조건 성립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도 성립하고 얘도 성립하고 얘도 성립한 상태예요. 됐죠? 다음 밑이 마이너스 1일 때요.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x가 0일 때잖아요. 그럼 x가 0하고 1이 나오는데 x가 0이라면 이 지수가 홀수가 되면 성립하지 않고요. x가 1이 되면 지수가 짝수가 되면서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성립해버리죠. 맞잖아. 맞잖아. 그 다음에 선생님, 밑이 뿔마 1이 아닐 때는 안 푸나요? 밑이 뿔마 1이 아닐 때는 안 풀어도 됩니다. 밑이 마3, 그러니까 x가 마3도 아니고 밑이 뿔마 1도 아니에요. 그러면 뿔마 1이 아닌 수를 거듭 제곱해서 2를 만드는 방법은 없죠. 없잖아. 뿔마 1이 아닌 수를 거듭 제곱해서 2를 만드는 방법은 없습니다. 0과 절대값이 0과 1 사이의 는 수를 어떻게 거듭 제곱하든 거듭 제곱하면 값이 0과 1 사이에 머무르지 않나? 물론 이제 음의 실수 거듭 제곱 달라질 수도 있는데 아무튼 1은 절대 안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절대값이 1보다 큰 수를 거듭 제곱하면 절대 1이 안 됩니다. 0제곱하지 않는 이상. 그잖아. 근데 0제곱하는 건 이미 우리가 관찰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건 볼 필요가 없어요. 이 4개가 답입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죠? 밑이 뿔마 1이 아닌 경우는 검토할 필요가 없었다 라는 얘기고요. 62번 보겠습니다. K가 실수일 때 다음 방정식에 대해서 설명을 관찰을 좀 해보자 이런 얘기인데, 얘는 치환을 해주는 게 더 편할 것 같은데, 왜냐면 이걸 t로 치환하면 얘는 t의 제곱 마이너스 2입니다. 맞잖아? 네. 그러면 t의 제곱 마이너스, 이것도 물론 치환 안 하고 풀 수 있는데 되게 불편하겠죠? 예. 플러스 k 마이너스 2는 0 이게 되고, 조심해야 할 것은 치환이라는 것은 결국은 무엇의 개념이라고 했어요? 합성함수의 개념이라고 했죠. 합성함수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 합성되는 함수의 치역이 합성하는 함수의 지역이다. 그러면 너네는 얘 치역을 구했어야 되는 거죠. 선생님, 얘 치역 어떻게 구하죠? 산술기야.
2의 x제곱 양의 실수고 2의 마이너스 x 양의 실수니까 산술기하 평균 쓰시면 여기 1 되죠? 2네요. 그래서 t는 2보다 크거나 같은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니?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래도 이 문제 어려우니까 잘 들어야 돼. 알겠지? 자, 선생님이 어떻게 할 거냐면 난 여전히 이걸로 안 할 거야. 이 방정식을 이렇게 고칠게. 선생님 귀찮은 거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겠지? 예, y는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2를 2의 우측에서만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뭐 할 거냐면 k를 움직이면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거야. 알겠지? 자,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2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위로 볼록이고 대칭축이 t는 1입니다. 그러면 2,2가 여기 있고 2의 우측이니까 실제 우리가 관찰하는 그래프는 여기만 관찰해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2의 우측만 관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y는 k가 이렇게 있으면 근이 있는 거고 다른 데 있으면 없는 거잖아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기억은 바로 깨닫죠. k는 그래서 2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 엄청 쉽잖아. 그래프 2개 그리는 게 이렇게 쉬울 때가 많아요. 물론 1개 그리는 게 쉬울 때도 있다. 무조건 2개가 항상 문제를 쉽게 푸는 방법이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은 하나를 그리려고 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2개를 그리면 좋다는 걸 내가 계속 보여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아, 그렇구나. 실근이 존재하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2개이다 라고 했거든요. 이게 참 생각하기 힘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세는 이 실근의 개수는 t의 개수입니다. 지금 t라는 건 누구냐면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이거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약간 좀 치사한 지점이 있다 라는 건데 뭐가 치사하냐? 하나도 안 치사한데 선생님. 치사해요. 뭐가 치사하냐?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면 훨씬 쉬울 거야, 이 문제가. 근데 이 그래프를 못 그린다면 당연히 실근의 개수는 2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되게 쉬운데 t의 값이 하나가 결정될 때 실근이 2개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얘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하나의 2개 x에 대해서 같은 y값이 존재해야만 이게 가능한 거잖아. 만약에 1대1 함수를 하면 t의 값이 하나 정해지면 x 하나밖에 안 정해져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그래프를 만약에 그린 능력이 없더라도, 물론 저는 그린 능력이 있어요. 알겠죠? 그린 능력이 없더라도 뭘 알 수 있냐면 얘가 우함수인 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냐? 우함수인 건 알 수 있잖아. 제 말 맞아 안 맞아? 사실 이 그래프를 그리려면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이렇게 y는 2의 x제곱하고 좀 더 아래로 그릴까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도 안 대칭이네. 네. 이렇게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하고 이 둘을 더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봐. 어차피 이쪽은 거의 0에 가까운 값이잖아. 0에 가까운 값은 더하나 안 더하나 큰 차이가 없단 말이야. 이거보다 조금 더 위로 오는 수준이겠지. 근데 여기 이 값은 1이니까 1 두 개 더하면 2 되잖아. 그래서 얘가 어떻게 그래프가 되냐면 대충 예상을 해보면 이런 식의 곡선이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고. 그래서 t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산술기하로 얻어지는 거야. 그게 사실 우함수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럼 t의 값이 하나 정해지면 x는 몇 개예요? 보통은 2개가 되죠. 근데 아주 우연치 않게도 t의 값이 여기에 걸리게 되면, 즉 t가 2가 되면 이때 이걸 만족하는 x는 0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중근이 존재하는 경우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란 말이 틀린 게 아니야. 사실은 대체적으로 맞는 말이야. 딱 한 경우를 제외하면. 그러니까 중근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선생님 우리는 이 그래프를 그린 능력이 없는걸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니은을 판정하려면 두 함수를 더하는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니 생각해봐. 이 식을 잘 봐. 이 식을 보고 이런 고민 애들이 잘 안 하겠지만
진짜 t가 하나로 정해지면 그러니까 x도 하나밖에 두 개가 항상 있어야 되는 걸까? 왜냐면 이 둘은 역수 관계거든요. 맞잖아. 이 역수가 서로 같을 수 있잖아. 1, 1. x가 0일 때란 말이야. 아, x가 0일 때는 t가 2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산술기를 썼기 때문에 제가 항상 산술기를 쓰면 등호의 성조건 확인하라고 했죠. 등호의 성조건을 진짜 기계적으로 확인했다면 맞잖아요. x가 0일 때 얘가 2가 되는구나. 그러면 t가 2일 때는 x는 0밖에 없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중근이 확인되죠. 물론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이 문제를 안 틀릴 가능성이 높은데 이걸 모른다고 해서 딱히 이 문제를 100% 틀린다라고 볼 수는 없다 이거지. 맞잖아? 예. 제일 좋았던 건 제 생각에 뭐인 거냐면 제가 항상 늘 얘기한 절대 부등식을 다룰 때는 항상 등호의 성조건을 확인해라. 문제에서 물어보든지 말든지 너네는 그냥 무조건 확인해야 된다 건철아 라고 말을 했었잖아. 그걸 했다라고 하면 놓치지 않았겠잖아요. 그쵸? 0일 때는 중근인데? 이러면서 니은 틀렸군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실근이 존재하면 서로 다른 실근의 합은 0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 그래프를 아는 학생 입장에서 졸라 당연한 얘기 아니야? Y축의 대칭인데 근데 얘는 몰라도 돼. 이 그래프 몰라도 돼. 얘가 우함수인 건 알 거 아니야. x 대신에 마이너스 x 집어넣으면 똑같으니까. 그럼 Y축의 대칭인 함수잖아요. Y축의 대칭인 함수니까 어차피 근이 존재하면 근들 다 더하면 0이 될 수밖에 없죠. 맞잖아. 그러니까 디귿 보기는 그냥 우함수라는 사실만 알면 돼. 이 그래프를 꼭 알아야 되는 게 아니야. 그냥 우함수인 것만 알아도 오 실근 더하면 0이군 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니은은 그래프의 개형을 좀 알아야만 실수를 덜 하지 않는가. 근데 이걸 실수하지 않고 풀었다라고 하면 절대부등식의 등호의 성조건에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던 학생이라면 안 틀릴 수 있겠지. 맞잖아.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이 잘 틀리는 어려운 문제라는 그 특징이 뭐냐면 생각을 더 해야 되거든요. 약간 우리가 틀리면 그런 느낌이잖아.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런 느낌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더 하는 훈련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지. 그럼 다 죽어가고 있으니까 잠깐 쉬었다 할게요. 사실 좀 더 빨리 쉬고 싶었는데 이 문제가 아마 마지막 질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놓고 쉬려고.